자, 이제 제가 요 며칠 제가 방송을 안 하고 뭘 했느냐. 근데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새로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또 여러분들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저는 요즘 저희 제일 큰 관심사가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을 얼마나 좋게 유지하는 게 내 몸에 얼마나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몸에 얼마나 안 좋은 음식들을 내 몸으로 안 집어넣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뭐 음료수 이런 거 절대 안 먹고요. 뭐 과자 이런 것도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뭐 패스트푸드 아니면 뭐 가공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저 피하는 게 많은데 특히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농약 성분이 많은 그런 식재료들 절대 안 쓰려고 노력하고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발견한 게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중국산이랑 살짝 연관이 돼 있는데 근데 이건 중국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 몸으로 들어가는 제일 기본적인 음식이라 해야 되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나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어. 물이 진짜 중요해. 왜 내가 물 생각이 이렇게 났냐면 동남아잖아. 저는 동남아 올 때마다 저는 약간 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동남아 올 때마다 샤워 필터기를 가지고 오고 동남아 올 때마다 물에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막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이제 깨끗한 물도 사 마시고 뭐 입에 들어가는 물은 굉장히 케어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몸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게 물이에요, 물. 근데 물 안에 우리가 못 걸러내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건 우리가 사 마시는 물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요즘 굉장히 뭐 물론 옛날부터 큰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요즘 옛날부터 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거든. 근데 요즘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고 있고 알리고 있고 서로 이제 체크하고 있는데 그렇죠. 역시 우리 방 팬들은 건강에 대해서 맞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을 넘어서 나노 플라스틱까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 미세 플라스틱들 일단 이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가면 이게 간단히만 들어보세요. 일단 혈관 심장 문제가 증가합니다. 혈관 막힘 심장병 위험 증가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 내벽에 붙어 염증을 일으키고요. 염증이 오래 쌓이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으로 증가합니다. 심장 수술 환자의 경동맥 찌꺼기 분석을 했더니 약 50%가 PET나 혹은 PVC 미세 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 세포가 이물질로 인식해 지속적인 저강도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면역 기능 저하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만성 피로, 감염에 취약해지고 자가 면역 질환 위험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까지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여성은 생리주기 불안정, 난소 기능 저하.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그 불임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 부부분 많잖아요. 전 이거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크게 한몫할 거라고 믿거든요. 남성도 똑같아요. 정자수 감소, 운동성 저하, 그리고 임산부들은 태반을 통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태아 노출 가능성도 있어요. 2023년 이후 연구에서 태반 정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뇌 기능 영향도 있다고 해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불안, 우울 증가 가능성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신장 손상. 이유는 해독기관이라서 플라스틱이 모입니다. 플라스틱이 이렇게 모이면 간, 신장이 이렇게 모이면 지방간 증가, 신장 기능 저하, 염증성 간질환 위험 증가까지 그리고 소화기 문제까지 복통, 장내 미생물 교란, 장 누수 위험 증가 그 다음에 암 위험 증가까지 그러니까 와 이게 미세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걸을 수 있으면 최대한 걸러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 자 봐봐요. 페트병 물 있잖아요. 이 페트병 물 안에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그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뿐만 아니라 일회 용기들 안에 싹 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요. 모든 곳에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사회인 게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지구상이 그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쓰게 되면서 그 플라스틱이 이게 다 돌잖아. 그러면서 어차피 다 이제 또 이게 돌아오고 지금 마치 바다의 생물들한테서도 몸속에 플라스틱이 많이 걸려 들어오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그리고 뭐 컵라면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있고요. 그 여러분들 배달되는 음식들 있지. 배달되는 음식인데 어차피 다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잖아. 다 일회 용기야. 어차피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뜨거운 요리를 딱 붓는 순간 그냥 미세 플라스틱 억 단위로 확 증가돼. 그걸 우리가 다 먹는 거야. 시켜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와 씨, 이건 나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 티백 있잖아. 티백이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와, 나 진짜 나 티백 많이 애용했거든. 나 티백 싹 다 버렸습니다. 티백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 절대 함부로 무조건 전자용기 전용 용기 있잖아. 유리용기라든지 아니면 사기용기 이런 데 넣고 전자레인지를 돌려야지. 그냥 일회용 용기 비닐 이런 데다가 전자레인지 돌리잖아. 특히 그 편의점에서 돌리는 거 그 죽음이야. 그 진짜 미세 플라스틱 억 단위로 막 증가해. 그게 다 그냥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햇반도 당연히 그렇고 그냥 뭔가 진짜 비닐이 있고 막 일회 용기가 있는 것들 다 미세 플라스틱이 가열이 되면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유통되는 이거 생수 있잖아. 이것도 이미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데 얘네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햇빛 밑에서 가열을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물 한 병을 샀어. 근데 차 안에 뒀네. 차 안에서 햇빛 이렇게 받으면서 얘가 온도가 좀 더 올라갔네. 미세 플라스틱 미친 듯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진짜 따지고 보면 쓰면 안 돼. 이 생수 사 마셔봤자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행 오면 이런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몸에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일회 용기는 다 피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웬만한 미세 플라스틱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정수기가 있어요. 그런 정수기, 그런 필터가 탑재된 그런 정수기를 일단 쓰는 게 좋고, 그 물을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다가 받아서 마시는 게 이 조합이 제일 깨끗해요. 근데 이 온라인에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페트병의 물도 한번 끓여서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요 며칠 공부를 많이 했어. 어떤 전문가분이 이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걸 끓이는 동안 이 물 안에 원래 있었던 어떤 성분과 얘가 결합이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반면으로 다른 전문가가 또 하는 얘기는 오히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들어가 있는 물을 끓인다 해봤자 미세 플라스틱이 줄지 않는다. 오히려 그 미세 플라스틱이 더 분해돼 가지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변해 가지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나마 제일 이 미세 플라스틱은 100% 제거할 수는 없대. 많이 제거해봤자 99%, 99.9% 이 정도지. 그래서 제일 좋은 조합이 뭐냐?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필터가 제대로 장착이 된 정수기 플러스 스테인리스로 그 물을 받아서 먹는다. 왜냐? 여러분들, 이 스테인리스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필터기가 있나고요? 여러분들, 정말 다행인 거는 물론 그 필터기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은 나온다지만, 그게 조금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말했잖아.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정수기 회사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해주는 필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이 좋은 게 뭐냐?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웬만한 어딜 가나 정수기는 다 장착이 돼 있잖아. 대한민국 최고야 진짜. 하지만 그렇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미세 플라스틱은 정수기와 그 필터로 해결했다고 치자. 그리고 일회용기 다 쓰면 안 되고, 전자레인지 웬만하면 돌리지 말고, 그 다음에 티백 마시지 말고, 페트병에 있는 물들, 특히 가열된 것들 조심하고, 이런 걸 다 버리고, 일단 정수기가 제일 안전해. 정수기가 안전하고 몇몇 나라에 한해 가지고 수돗물이 안전해요. 한국 아리수는 그래도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현저히 적게 나온다고 하잖아.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는 몇 개가 안 돼. 이거는 진짜 몇몇 나라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남아 와가지고 수돗물이 깨끗하다 그랬지. 이 동남아에서 수돗물 마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동남아 수돗물 함부로 마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니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 수돗물이 깨끗한 나라들이 그 몇 개가 있어. 검색하면 다 나와. 그런 나라 외에는 정수기 물을 마셔야 돼. 그럼 좋아. 정수기 물을 스테인리스 이 머그컵에다가 받아서 마셔야 돼요. 스테인리스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스테인리스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집에서 텀블러를 쓰잖아요. 저 맨날 방송할 때 텀블러 가지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플라스틱 물병들 있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약간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이런 물병들이 있다. 근데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인데 거기 무슨 BET 프리, 무슨 프리 이런 거 적혀 있잖아. BPA 프리, 프리라고 적혀 있는 그런 플라스틱 용기들 있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쓰다가, 왜냐하면 그것도 어차피 플라스틱의 일종이고 걔네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녹아내리면 그게 결국엔 또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용기도 쓰면 안 돼. 제일 안전한 게 스테인리스야. 제일 안전한 게 스테인리스고, 스테인리스 그 위로 올라가면 뭐냐? 티타늄이에요. 스테인리스, 티타늄, 그리고 유리 혹은 도자기, 얘네들이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들어놔라. 우리가 보통 집에 있으면 집에 이제 정수기 있지. 그럼 거기다가 이런 도자기나 유리잔 이런 걸로 물 받아 마시면 돼. 집에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 밖에서 목마르다, 야 물병 한 개, 물 한 개 사자. 이거 그때부터 미세 플라스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 나갈 때는 이런 텀블러가 있어야 돼. 이 텀블러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티타늄. 근데 티타늄 제품은 가격이 졸라 비싸져요. 그 외에 플라스틱 보틀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 보틀 이런 것들 가끔씩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그냥 플라스틱 보틀 이런 거 한 개 딱 자전거에 꽂고 막 달리잖아. 이거 그냥 햇빛 받잖아요. 그런 보틀도 있어. 왜 말랑말랑한 재질로 만든, 그냥 이렇게 짜서 마시는, 그 미세 플라스틱 폭발합니다. 그거 큰일 나요. 런닝용 조끼에 있는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 빨대 이거 다 플라스틱이야. 진짜 약간 요번에 이런저런 거 공부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난 그렇게까지 유리병은 깨지기 쉽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스테인리스랑 티타늄인데, 티타늄은 너무 비싸니까 걔는 패스하고, 그럼 이제 스테인리스가 남잖아. 근데 여러분들, 스테인리스도 막 쓰면 안 돼. 방금 누가 말했죠. 스테인리스에도 문제가 있는데, 스테인리스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온다라고 방금 누가 얘기했죠, 그죠? 자, 여러분들, 특히 스테인리스도 다 똑같은 스테인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지금도 이거 기사 검색해보니까 나오는데, 이런 거 있잖아. 싸게 팔던 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텀블러, 알고 보니까 다 중국산 모종품. 그러니까 값싼 중국산 텀블러들, 적발된 4개 중 3개가 중국산. 텀블러에 바람 가능 물질, 검출, 카드뮴 이런 것들이 스테인리스에서 검출이 돼요. 스테인리스 머그컵, 스테인리스 텀블러, 시장 중에 유통되는 일부 텀블러 제품에서 바람 가능 물질인 납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산이 3개, 국산이 1개였다. 여러분들, 국산도 그렇고 중국산도 그렇고 어떤 거는 잘 만들지만 어떤 거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 듣보잡 애들. 근데 텀블러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런 텀블러 함부로 샀다가 큰일 난다 이거지. 그 중에 중국산이 거의 선두죠. 왜냐하면 중국산은 값싼 텀블러를 대량 생산하는,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중국이야.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생산하고 태국 생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도 생산하고, 텀블러는 공장이 다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한 건데, 시판 중인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커피 전문점 9곳, 생활용품, 그 다음에 문구, 펜시, 아무튼 이런 조사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 그러면 텀블러를 뭘 써야 되느냐? 저도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느냐? 그럼 일단 나는 집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쓰는 정수기를 검색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이런 정수기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여러분들 수돗물을 어디? 쇠주전자 있지? 100%
100% 주철 주전자 이런 데다가 물을 딱 끓여가지고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집에서는 이런 물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집에는 많더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나갔을 때가 문제야. 전 나가서 물을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생수병 막 하루에 막 2~3통씩 사 먹을 때도 많아. 근데 이걸 계속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스테인리스 보트를 사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스테인리스 보트를 막 파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스테인리스 함부로 샀다가 특히 저가의 중국산 뭐 베트남산 말도 안 되는 듣보잡 브랜드 없는 이런 텀블러 샀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발암 물질이 엄청 나와요. 특히 텀블러는 우리가 뭘 담습니까? 뜨거운 물을 담죠. 뜨거운 물을 담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더 나와. 뜨거운 물은 세척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티타늄이 답이네? 아니에요. 텀블러는 어떤 스테인리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스테인리스도 다 똑같은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등급이 있어요. 와, 이거 씨. 여러분들 진짜 와, 이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텀블러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여요. 중국산 유화 스테인리스, 식기 이런 것들에서 연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게 나오는데 스테인리스 여러분들 잘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스테인리스 좋은 것들 많이 쓰더라고. 진짜 스테인리스에 별의별 불순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테인리스가 제일 큰 문제가 일단 내부 코팅, 불소수지, 페인트 이런 걸로 코팅되어 있는 텀블러가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코팅되어 있는 거 절대 쓰면 안 되고 재질 중에서 스테인리스 재질 중에서 제일 높은 게 304 혹은 316 이런 재질이 있대. 이거는 제가 GPT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건데 특히 저가 중국산은 뭐 201, 202, 430 같은 저가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쓰는 게 되게 많대요. 그러면서 겉에만 무슨 304 이런 거 각인 찍어 놓고 내부에는 실제로 그런 좋은 스테인리스를 안 쓴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용접이랑 내부 마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내부 마감이 잘못됐을 경우에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그렇게 되면 뜨거운 물 접촉 시 금속 미세 입자가 떨어져 나올 수 있고 세균 변식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울퉁불퉁한 곳이 녹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다가 물을 마시면 또 물맛도 변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텀블러에서 막 쇠맛 났다 그랬잖아. 그거 그러니까 이걸 알고 써야 돼. 나는 그냥 텀블러 고를 때 이거 예쁘다. 스타벅스 거 이거 예쁘네. 뭐 어디 나오고 이거 예쁘다 이렇게 식으로 샀는데 그렇게 사면 안 돼. 그리고 또 저가의 스테인리스들은 텀블러들은 뭐가 문제냐? 단열 기술 이런 게 떨어져요. 보온력, 안정성 이런 거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듣보 텀블러는 이제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여기 저한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브랜드마다 제가 다 이렇게 평가해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따가 그냥 최고급 라인들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텀블러를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고른 텀블러가 이거야. 근데 그냥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텀블러는 보니까 스테인리스 기술이 제일 높은 데는 일본이에요. 이거 광고냐고요? 광고 아니야.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 브랜드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브랜드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그냥 일단 스테인리스 기술은 일본이 제일 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 일본 기술이 제일 좋고 스테인리스 다루는 기술이 일본이 압도적이야. 아직 일본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 제가 브랜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광고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브랜드 얘기를 안 해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검색하면 그거 다 나오거든. 일본에 정말 몇 브랜드가 있어요. 한 3개 내지 5개 브랜드가 있고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 한 2~3개 브랜드 정도가 있어요. 그나마 일본 기술을 따라가는, 한국에도 좋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한 몇 개 브랜드 있고 그 정도야.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그런 브랜드를 썼을 때 거의 진짜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일본 브랜드라고. 일본에서 스테인리스를 다루는 기술이 진짜 장난 아니고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여기서 이 일본산 텀블러를 한 개 사봤거든. 근데 진짜 안에 마감 이런 게 다르긴 달라요. 진짜 정교함이 장난 아니에요. 물맛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브랜드를 얘기하면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브랜드는 얘기를 안 하고 제일 그냥 스테인리스 다루는 기술이 제일 센 게 일단 1위가 일본, 그 다음이 미국인데
미국도 일본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국도 스테인리스 텀블러 잘 만드는 회사가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아직 일본이랑 비스무리하지만 아직 일본까지는 못 따라갔다라는 그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기술 다루는 제일 센 거는 일본이더라.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그래가지고 저는 요 며칠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 제가 막 자료를 검색해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이 일본산 텀블러를 한 개 사가지고 저는 지금 이걸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일본을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알잖아요. 옛날에 막 일본이랑 한국 무역 시비 붙었을 때 내 일본 가는 티켓 찢어버리고 일본 욕 존나 했던 거. 근데 일본의 기술력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스테인리스 기술 최고고, 그 다음에 일본은 왜 이게 기술이 최고냐. 일본은 여러 가지 무슨 뭐 기능 테스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불순물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테스트를 겁나 빡세게 한대요.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통과 안 되면 이 생산을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막 테스트를 해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끝까지 만들어낸 게 일본산의 그 스테인리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산 거는요, 자, 일본 브랜드이긴 하지만 일본 브랜드 혹은 미국 브랜드 혹은 한국이 또 좋은 브랜드, 이런 브랜드인데 애들이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두고 생산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메이드 인 재팬으로 샀어요. 내가 이거 찾느라고 진짜 쿠알라룸푸르 백화점을 다 뒤졌어. 요 며칠 그것 때문에 바빴거든요. 와, 쿠알라룸푸르 백화점을 여기저기를 다 뒤지다가 이걸 샀거든. 이거 사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 막 뒤지다가 이것까지 보여가지고 이거까지 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냥 일본에서 직접 다뤄진 그런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텀블러를 살 때 얘가 메이드 인 재팬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해야 돼. 왜냐하면 이 브랜드를 살 때도 이거 상표 보이면 안 되니까, 이 브랜드를 살 때도 내가 거기 라인업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런데 메이드 인 재팬은 그냥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딱 적어놔. 다른 애들은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일단 제일 많고, 물론 뭐 이 회사 브랜드를 달고 엄격한 관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그냥 메이드 인 재팬을 사는 거야. 이거 얼마냐고요? 이거 제가 여기서 샀는데 370링겟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좀 안 되겠다. 근데 짜증나는 게 내가 이걸 이제 여기 가져와가지고 딱 이제 뜨거운 물에 딱 씻어내고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텀블러 쓸 때도 이걸 주의해야 돼. 너무 뜨거운 물을 넣잖아? 너무 뜨거운 물을 넣고 나가지고 뚜껑을 바로 닫으면 안 돼. 왜냐? 뚜껑 이것도 나중에 가열이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이 고무도.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은 괜찮은데 물이 너무 뜨거우면 얘도 결국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담아서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시원한 물 혹은 그냥 상온물 혹은 미지근한 물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얘기해 드릴게. 나는 스테인리스도 약간 불안해. 티타늄으로 가자. 티타늄 좋은데 티타늄 물병은 정말 끝판왕이거든. 여러분들 티타늄은요 신체에 진짜, 왜냐하면 티타늄이라는 이 금속은 사람 몸 안에 씹는 금속이야. 수술할 때 필요한 부품을 티타늄으로 만들어요. 그만큼 티타늄이 좋은데, 근데 티타늄이 또 저가의 약간 메이드 인 차이나 티타늄이 있어. 그게 뭐냐? 혼합형 티타늄. 순도가 높은 티타늄이 아니라 이것저것 작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티타늄. 그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티타늄도 이거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일본에 한 개 있고 미국에 한 개 있고, 정말 의외인 거는 중국에도 한 개 있습니다. 요 세 브랜드 거만 써야 되는데, 이 브랜드는 난 다 알고 있지. 근데 이게 또 광고처럼 보일까봐 제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제가 요즘 뭔가 브랜드를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생각보다 제가 영향력이 많이 크더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리면, 일단 한국 사람들 집에 다 생수기 있죠? 정수기 있죠? 정수기 한 개씩 딱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정수기는 이걸 기억하세요. 정수기 안에 필터는 RO 필터가 있어야 된대. RO 필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약간 그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해주는 그런 필터래요. 근데 그런 필터 대한민국의 웬만한 정수기 브랜드는 그거 필터 다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또 뭐가 제일 좋은지 나는 아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광고 될까봐 얘기는 못하겠고, 그 정수기를 쓰면서 그냥 제일 좋은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값싼 스테인리스 텀블러 절대 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건 미세 플라스틱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발암 물질 이빨에 흡수하는 거야. 뭐 카디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흡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텀블러도 정말 잘 고려야 된다. 저는 옛날에 텀블러 고르던 기준이 그냥 예쁜 거. 저 항상 맨날 뭐 어디 가면 스타벅스 가면 야 스타벅스 이 나라 스타벅스는 이런 텀블러가 나오네. 와 이거는 여기 한정판이래. 이러면서 한 개씩 샀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텀블러는 진짜 제대로 된 거. 정말 텀블러 스테인리스를 극적으로 다룬 애들. 진짜 얘네들은 미친 새끼들이야. 진짜 일본 애들이 그 장인 정신, 그 집요함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 물론 뭐 한국이나 미국, 뭐 유럽 이런 데도 괜찮은 어느 정도 오케이 정도의 브랜드는 있는데 일본의 스테인리스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없다 이거야. 근데 그런 탑급의 스테인리스를 잘 다루는 브랜드 일본에서는 막 한 4-5개 가지고 있어. 인정할 거는 인정한다 이거야. 근데 오늘 브랜드를 다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광고라고 하니까 이 브랜드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러면 여기서만 딱 얘기하고 유튜브에는 올리지 말자. 요 부분은 그냥 날리자. 요 부분 딱 편집해버리고 유튜브에는 올리지 말자. 우리끼리 지금 뭐 얼마 사람 안 되니까 여기서만 딱 얘기하고 유튜브에는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회원 전용 풀 영상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건 뭐 회원들 보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공개 영상에는 요 부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